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총을 열어서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에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이로써 사실상 무효화됐는데요. 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는데요. 이번 만남에서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할지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장을 찾아 재협상을 요구했던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약속도 안 하고 찾아가신 거죠? 예. 예, 왜 직접 가셨어요? 예. 딱 한마디만 제가 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떤 얘기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 기소권 없는 특별법을 합의하게 된 데는 그동안의 양당만의 밀실 협의 과정이 그 결과한 측면이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청회를 비롯한 공개적인 공론화 절차를 다 생략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그런 밀실 협의를 진행해 온 데 대해서 항의하고 이 합의가 폐기되고 이제 재협의가 될 때는 입법 절차에 따라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국민 공청회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주십사. 그 당부 말씀 드리려고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합의는 좀 큰 틀에서 야권이 같이 협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는 그동안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까? 저는 그 점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일 먼저 냈어요. 여러 당 중에서. 예. 그리고 최근에 최소한의 수사기소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안된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특검. 이것도 저희 정의당이 낸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양당이 밀실에서 협의하면서 법안의 설명 기회조차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당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안을 철회하고 사실 우리 정의당이 주장한 법안과 비슷하게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치고 또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함께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 이루어졌더라면은 상당히 저는 그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당이라고 해서 입법권까지 제한하는 교섭단체의 전행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섭단체들끼리만 모여서 이제 뭐 법안이나 의사일정 등을 합의하는 게 그냥 관행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예. 뭐 물론 그런 정치적인 논의나 합의가 필요한 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요. 보통 법을 제정할 때는 이런 특별법이 아니라도 다 이해 당사자들, 전문가들 불러서 공개적으로 공청회 하고요. 의원들이 의사개진도 다 속기록에 남아서 국민들이 다 들춰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350만 국민이 청원한 법안을 가지고 또 유가족이 제안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유가족도 배제하고 원내 정당의 입법권도 박탈하고 물론 뭐 본회의에 상정할 때는 뭐 거의 그 날치기 수준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뭐 절차를 거치겠지만은 그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대표님 어제 결국 새정치연합이 의총 열어서 다시 협상하기로 네. 했죠. 뭐 추가 협상, 재협상안이 다시 협상한다 이런 표현을 강조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과 국민 곁으로 다시 돌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께서 판단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했고요. 어제 의총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바로 잡아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협상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좀 뭐 정확하게 8월 7일자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한다. 저는 뭐
어제 의총의 결정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앞으로 입장을 고려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분명한 것은 유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법, 유가족이 수용할 수 없는 특별법은 안 된다는 거. 이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철저히 명심하셔야 된다. 그 점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합의하는 것은 새로 고치거나 보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이제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 있겠죠. 그동안에 논의한 바탕 위에서 쟁점이 없는 합의들은 그대로 살려도 좋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수사 기소권 문제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핵심은 역시 수사권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야 협상에서는 사실 이 수사권, 기소권 논의가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지요. 이제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세월호 참사가 왜 발생했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때마다 근본적 대책을 말했지만 이제 결국 철저한 진상조사는 꼬리 자르기로 좌절됐고요. 또 시간 끌다가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용조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번번이 놓쳐오다가 켜켜이 쌓여서 터진 게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별법이 제기가 된 거고 성역 없는 조사를 하려면 그 정부와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운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이 선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또 뭐 내곡동 사저 특검도 그렇고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했는데 성과가 없었다. 추천권 갖는 게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박영선 원내대표가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실리를 챙기는 것도 괜찮은 전략 아닌가요? 지금 진상위원회에 유족 측 인사 3명을 배정하는 거 이것도 성과다 하는 게 지금 박 원내대표의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사실상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 셀프 특검의 다름 아니라고 봐요. 지금 조금 뭐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현재 그 상설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 4월에 통과될 때 반대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수 의원들도 이 법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상설 특검이 아닙니다. 제도 특검이죠. 결정을 해야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상설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특검이 필요하면은 의결을 할 때 그 특검법 그때의 특검법에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 특검 같은 경우는 야당이 추천권을 주는 결정도 한 겁니다. 근데 이번 그 상설 특검법에는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도록 아예 제도화해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그런 그 특검이란 말이죠. 그런 점 때문에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진정으로 적폐 해소와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다면 이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결단해 주셔야 된다. 그 점을 좀 강하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청문회 증인 채택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심한데 말이죠. 예, 새정치연합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또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핵심이라고 하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그러면 문재인 의원 나와라. 송영길 전 인천시장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이 줄다리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한 증인이라면 그 누구도
다 나와야겠죠. 예. 중요한 거는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이런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매를 청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그저 그냥 치졸한 맞불 놓기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고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게 컨트롤 타워 문제인데 당일날 4월 16일 날 오후 5시 반까지 사건 이후에 7시간 대통령의 미스터리 행적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사건 직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바로 나서서 진두지휘를 하셨더라면 아무리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기관들이라 하더라도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겠냐? 구조 활동이 훨씬 더 잘 진행되지 않았겠냐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겁니다. 문제인식이. 그래서 이 점은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께서 저는 스스로 그날 있었던 그 7시간에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디서 뭘 하셨는지 직접 밝히시면 이 문제 가지고 증인퇴책 이렇게 논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그 여야 간의 비생산적인 이런 논란이 결국은 그 청와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 대통령의 또 한마디가 또 화제가 됐잖아요.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거지 정치인들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자, 이런 대통령의 말 심상정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대통령 그 말씀이 참 좀 괴롭습니다. 전형적인 유체 이탈 화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하나 보자고요. 왜 이 법이 막혀 있나? 대통령께서 3번이나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법 하겠다. 그리고 유족의 의견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집권 여당은 지금 청와대 방탄마기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나 정부에게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을 지금 허용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막혀 있잖아요. 지금 국회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잘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회도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 청와대를 새누리당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야 협의 동반 정치가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정치의 정점에 사실 계신 건데 자꾸만 정치 밖으로 피하시려고 하니까 정치가 더 안 된다. 그래서 과연 정말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거꾸로 대통령께서 과연 정말 국민을 위해 계신 것인가도 함께 반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